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8년을 끌어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내 굴지 유통기업 신세계 프라퍼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유통 노하우로 어등산 관광단지를 지역을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제3자 공모 방식을 통해 단독 응모한 신세계 프라퍼티를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광주도시공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 프라퍼티는 개발 계획과 사업 수행 능력, 공공기여 방안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기준점인 850점을 넘어섰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또 신세계가 제안한 사업 계획서대로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세계 프라퍼티는 이달 중순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어등산 관광단지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41만 7천 제곱미터, 12만 평 규모의 관광과 휴양 레저에 복합 쇼핑이 가능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와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해 쇼핑만이 아닌 적어도 2, 3일 동안 머무르는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 스테이션으로 호남을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규모의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국가대표 랜드마크로.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에 광주는 그동안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도시에서 연간 3천만 명의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고용 유발 11만 명, 2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앞으로 60일 이내 협상을 거쳐서 올 연말 안에 최종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 오는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지난 2005년 민선 3기 사업 구상이 발표된 이후에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5차례나 바뀌는 등 숱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풍부한 사업 노하우를 갖춘 신세계 프라퍼티가 사업 추진 주체로 본격 뛰어들음에 따라서 18년 동안 해묵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조선대학교 신임 총장에 치의학과 김춘성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총장 후보로 추천된 두 후보가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여 이사회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차기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최종 선택은 결국 득표율 1위 후보였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춘성 후보와 이계원 두 후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김춘성 후보를 차기 총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성 교수는 지난 11일 치러진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25.154%의 환산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계원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는 0.092%포인트에 불과해 이사회의 선택에 학교 안팎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겸손하게 학교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에 앞서 조선대 제18대 총장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과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돼 6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조선대는 내년도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 사업에 재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야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차기 총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광주 도심에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총영사관이 공관을 새로 지으려고 사놓은 땅인데요. 하지만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중학교 사이에 널찍한 부지가 방치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에 창문을 열어두기 힘들 정도입니다. 비만 오면은 어디 막 엄청나게 또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어놓으면은 완전히 개구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요. 약 1만 제곱미터, 3,000평 규모의 이 땅은 중국 외교부가 100억 넘게 들여 지난 2014년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임대 건물이고 좁은 탓에 새롭게 공관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10년째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으면서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안 공터는 공사장 가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에는 사람 허리까지 오는 풀들이 빼곡히 자라 있습니다. 뱀이 나오거나 모기나 날파리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주민들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지기도 합니다. 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가 다 직접 목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총영사관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광주 공관 신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다른 나라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또 해외 공관도 200개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로 개방해 주민들이 텃밭으로 쓰거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영사관은 외교용 부지라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총영사관 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K-팝, K-드라마만큼이나 K-푸드가 새로운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요. 맛하면 전라도다 보니 남도산 농수축산물의 수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꾸준합니다. 한류 열풍의 또 다른 주역 K-남도푸드의 미국 현지 반응을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차로 40여 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한인마켓. 매장 초입에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장이 제법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전라도 김치와 된장, 고추장에 현지에서는 다소 낯선 생젓갈도 눈에 띕니다. 굴의 고로쇠 수액과 나주홍어, 영광산 태양초 고춧가루의 담양 한과까지 전남의 산과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전라도 이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남도 음식이 없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요. 이거 사기 위해서. 1세대 미주 한인은 물론 현지인 정서를 가진 1.5, 2세대 한인들에게도 전남산 농수산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Every time I bought something in this section, even it's my first time trying, it was really good. So I like to come. I heard that a lot on TV and from my parents that it's more delicious and more healthy. 2017년 미국에 처음 문을 연 전남 상설 판매장은 매년 시장을 확대해 7곳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7년간 누적 수출 총액도 수직 상승해 한화로 4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제 K푸드가 엄청나게 지금 크게 뜨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전라남도 식품들은 다양성, 바다도 있죠, 농산물 있죠, 공산품 있죠. 그 다양성에서 타도가 따라오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주 한인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서도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은 문전성시입니다. K푸드가 미국 전반에 걸쳐 인기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은 겁니다. Now I think a lot of Americans know what kimchi is, but a few years ago nobody knew what kimchi was. I think now it's more popular, and especially because
kimchi is like healthy. 남도 음식에 대한 인식 역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K푸드. 맛의 도시 광주와 전남의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순천 출신 이뉴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큽니다. 내년 총선에서 순천이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호남 거점이 될 거란 전망도 있지만 정부 여당에 대한 회의론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거란 분석이 엇갈립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혁신위원장으로 이뉴한 연세대 교수를 깜짝 임명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인 위원장과 순천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인 위원장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배 씨의 증손자로 유년기 대부분을 순천에서 보냈습니다. 인 위원장은 자신을 순천 촌놈이라고 소개하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정도로 지역사랑도 각별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인 위원장이 내년 지역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인유한 효과가 더해져 순천시 선거구가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호남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는 과거에도 보수정당 후보가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 전남 첫 보수정당 지방의원도 배출하는 등 보수정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란 점도 이 같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인 위원장의 향후 입장이나 행보에 따라 지역 민심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뇨한 우리 혁신위원장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조화가 잘 되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북권 서진 정책이 매우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회의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 위원장 효과가 내년 총선까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결과치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하게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개 지역구, 순천이 분구가 된다면 2개일 테고 아무튼 이런 지역에서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선전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순천 사람 인유한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전남 동부권 지역 정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한 천 위원장은 대통령에도 쓴소리하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이뉴한 혁신이 합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김기현 체제 유지 자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과 필수 의료 분야 실태를 짚어보고 지역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광주시 의사회 길광채 정책위원장이 출연하는 가운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실에서 다투는 학생들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낸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 김성주 판사는 초등생 학부모가 담임교사 윤수연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는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